오십시오. BJ 굿머니 이태영 전문위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방송 장비 익숙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고요. 또 하나는 서버가 한 두 차례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시간들을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들어오셨네요. LEKSANG 님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무술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소망은 무엇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상가연합회님 또 뵈서 반가워요.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계상 위원님 반갑습니다.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나오면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마누라님과 하루에 한 번씩 허그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거창한 것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좀 쓰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게 큰 변화를 일으키듯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하면서 허그를 한 번씩 가슴을 맞대고 안아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은 어떠신가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계획도 참 하나하나 듣고 싶네요. 여러분 계획도 한번 채팅란에다가 좀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한 해도 수고 참 많으셨고요. 올해 무술년을 만나서 이 무술년에는 정말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을 느끼시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시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과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얘기는 강의라는 문제는 앞으로 좀 빼야 되겠네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너무 이제 부담되신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상가연합회님.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이제 바꿀 거고요. 개발 프로세스와 연구입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예, 맞습니다. 딱딱합니다. 강의라고 하면. 강의는 아니고요. 방송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 또 우리가 하는 일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창업성장기술개발의 과제를 2건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제가 보면 어떻게 간단한데 또 내용을 또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갖고 나온 게 개발 프로세스와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초콜릿 저 좋아하거든요. 자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프로세스와 연구인데요.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개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파트가 3개가 있죠. 그래서 파트 1, 2, 3가 있는데, 전문위원님들 지금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파트 우리 2에 가보시면은 사업화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사업화 계획이 뭘까 라는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화 제품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품화면 양산, BJ 요한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사업화 계획 중에 제품화면 양산 판로 계획이 있는데요. 그 외에 시장 진출 계획과 고용,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제품화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품화라고 하는 거는 이 가이드에 보니까 개발한 기술이 최종 제품 서비스 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 과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양산까지. 그래서 뭐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 가지고 갖고 왔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은 우리가 먼저 가장 간단한 기술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뭔가. 저도 고등학교 때는 기술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술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예,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우리는 많은 부분을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술 선생님이 아마 기술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해결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많았고요. 기술이란 거는 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테크놀로지, 기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성취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기술이죠. 우리가 다루는 기술 개발이란 뭘까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란 것은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사상식 사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여기 아이가 이제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뭐 전구도 생각하고 뭐 축구공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늘을 나르는 또 그런 것 자기를 이용한 뭐 날트를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 아이디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뭐 현미경도 들여다보고 뭐 기계도 다루고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되게 하는 그런 활동의 기술 개발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뭐 떡볶이를 하나 만들어도 호떡을 만들어도 우동을 만들어도 물론 이제 먹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 가지고 배가 고프실 수 있는데 11시 이제 19분이니까요. 아이디어부터 단계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내용이 괜찮아서 이렇게 가져온 게 있는데요. 딱 보시면은 아이디어 전구가 탁 켜지죠. 아이디어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라 나오면 이 아이디어는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 맨 위에 검증. 그냥 아이디어가 전부 다 모든 것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컨셉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그리고 나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업 R&D 지도사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능력,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 능력. 그런데 그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적재산권, 특허죠, 특허. 특허는 아이디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특허를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냥 갖고 다니면서 막 얘기했다가는 이 소위 말하는 특허 사냥꾼들 또 특허를 아주 중요시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특허를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는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특허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특허가 되고 나면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는데 이럴 때 세 가지로 벌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산을 설계를 해서 이제 밑에 나왔듯이 그 생산하는 방법들 외주나 또 자가나 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방법이 한 축이 나가고 또 한 축은 이러한 그 생산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 팔기 위해서는 제품 등록 필요하죠. 제품 인증 필요하죠. 뭐 녹색 인증이나 또는 뭐 NEP 인증이나 이런 거, 그다음 허가 또는 뭐 에이전트에 대해서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 조건 이러한 부분들이 한 축이 또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마케팅, 판촉 활동,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세 축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제품 출시가 일어나는 거죠. 제품 출시가 일어나서 판매가 일어나고 또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창출되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시네요. 별풍선. 이거 별풍선 많이 모으면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해드릴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이 된다고요? 많이 모아서 돈 좀 이렇게 불려서 좋은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이거는 이론도 있지만요. 이번에 가져온 거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겪은 거를 이론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비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항목에 대해서 좀 나눠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연구비 작성하기는 엑셀 가지고 좀 할 거예요. 제가 미리 광고도 드리고 홍보도 드렸듯이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엑셀의 노란 부분만, 엑셀의 부분만 채우면 전체적으로 그 엑셀이 합산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그 프로그램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상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R&D 전화 상담 얘기를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제품에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단초가 되는 거는 시장입니다. 제가 장사를 많이 해보니까 시장에서 모든 게 답이 있더라고요. 시장과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니즈,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래서 제품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품을 발휘해서 제안하게 되면 이 제품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프로세스 한번 간단히 인터넷 가서 봤었죠. 확정된 제품 컨셉을 갖고 설계를 거쳐서 양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양산 준비 단계, 양산 단계.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나요? 강식당이라고. 지난번에도 강식당 돈가스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강식당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음식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은 강식당을 처음에 호동입니다. 이분들 재밌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또 거부감 없이 이렇게 흥미있게 보시라고. 그래서 왼쪽 보시면 제품 아이디어 단계가 나와요. 그 이수근 나오고 뭐 안재현이 나오고 뭐 옆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뭐 각각 자기 의견들 막 냅니다. 야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식당도 어디 만들까 뭐 제주도에 만들까 어디 만들까. 그래서 제주도에 결정이 되죠. 그리고 제품 컨셉을 확정이 되는데 강호동 돈가스가 그 크기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크기로 승부를 보죠. 돈가스 되면 진짜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크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오므라이스죠. 이 오므라이스도 상당히 맛있고 먹음직하게 보이더라고요. 안지현 이 연예인이 굉장히 잘 만들던데,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데 요번에 지난주 보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추가되냐면 라면 추가됐죠. 라면도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라면을 끓여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획 단계가 제품 발휘와 컨셉 기획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기획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젝트 기획 단계, 디자인 인증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 설계 기준서인데요. 이 강식당으로 얘기하면 레시피죠. 레시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누굴 초청했나요? 그 유명한 백종원 씨를 초청을 했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걸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서 기준서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기준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 기준서에 따라서 실제 뚝딱뚝딱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뭐 완제품이 아니고 시제품. 그야말로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는 이제 첫 단계의 시제품인데 프로토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강호동 이렇게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강호동 씨가 이렇게 큰 돈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제품을 가지고 보여두고 있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및 판촉물이 이때 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식당 보면 앞에 식당 앞에 왜 그 식당 그 판넬, 그죠? 그래서 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배너라 그러죠. 배너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도 이제 만들죠. 메뉴도 이렇게 위에 가만히 보시면 강식당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를 집어넣고 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양산을 하려면 뭐 우리도 지금 뭐 녹색 인증이나 NEP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제품 인증이 돼야죠. 제품 인증이 돼야면 여기서 이제 강식당에서는 누구를 모셔왔냐면은 백종원, 그죠? 백종원 씨를 모셔와서 처음에 이제 인증을 하는, 이 식당은 진짜 맛있는 식당입니다. 많이 오셔서 식당에서 즐기십시오. 이런 거를 했듯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실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식당을 막 봐요. 그래서 이게 공정은 제대로 되나? 그래가지고 저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쫙 빼꼼히 보죠. 이 제대로 만드나? 내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와서 돈가스도 쓸어서 먹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께는 평평하게 여기저기가 골고루 두께가 됐는지, 그리고 맛은 또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막 먹어본 상태에서 이제 인증을 하죠. 이 제품은 팔아도 되겠고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인증서를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백종원 씨가 이제 와가지고선 그거를 딱 받은 상태에서 인증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인증서를 이게 검증을 해보고 이게 아니면은 이게 인증서 뺏어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맛을 보고 조마조마성하는데 나중에 인증을 해주죠. 이 정도면은 뭐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재현 씨 연예인한테는 청추로 어람이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이 이렇게 다 받게 되면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양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강호동 씨 웃으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었던 그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산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걸 가지고 향유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얘기가 좀 많이 크게 번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제품화 영역을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제품화 영역은 이 단계에서 보면은 기획, 설계, 양산 준비, 양산에서 요 설계와 양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진행할 때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에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들은 요 부분은 제품 영역에서 꼭 우리가 체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도 이제 전문위원단에 그 초안을 검수를 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검수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그 기업들 가이드를 해주실 때, 또 자문해 주실 때 이런 영역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영역 단계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미리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설계 기준서, 그 다음에 시제품이 제대로 이게 되는데, 시제품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과제에서도 항상 얘기되는 게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만들어져서 양산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시제품 단계, 그리고 제품화 영역의 두 번째로는 설계 목표의 한 상태가 비교해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제 그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엔지니어링 샘플입니다. 이건 시제품하고 좀 달라요. 엔지니어링 샘플은 거의 다 완성 바로 전 단계에 모든 게 작동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샘플은 현장 실습을 반드시
같이 가게 됩니다.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샘플과 현장 실습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제품 박스라든지 매뉴얼, 홍보 자료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언어도, 해외를 위해서는 언어도 전부 다 번역을 하게 되죠. 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산 준비 마지막으로 거치는 게 제품 인증인데요. 제품 인증 파일럿 완료 품평에 점점 어려워지나요? 요 단계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쉽게 얘기할게요. 파일럿 이제 양산 이행은 제품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서 등록, 그 다음에 규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규격 안 맞으면 못 팝니다, 사실은. 그래서 규격 승인, 그 다음에 수요처가 진짜 이 제품을 오케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요. 구매 조건부 같은 건 수요처가 승인을 해야죠, 나중에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연구비 항목인데요. 이게 좀 잘 보이시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연구비, 아까 이제 요 인터넷, 복잡하다 하시니까 좀 인터넷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등록 인증부터 해가지고 쭉 사업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연구비가 이제는 요거는 자문활동하고도 좀 많이 일접해요. 그래서 잘 보시는데, 연구비 항목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하고 외부 인건비가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서 쓰는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비용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강호동씨, 뭐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송민호, 이런 그 회사에서, 또는 여기 이제 강식당 일하는 사람의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야말로 내부 인건비는 돈을 주고 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인건비가 있는데, 외부 인건은 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가 너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돈가스를 더 많이 팔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식당 옆에 뭐 다른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에다가 재료 같은 것들 미리 엄선한 걸, 물론 품질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보겠지만 외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돈가스에 뭐 애벌로 한번 먼저 튀기는 거는 외주에 줘서, 외부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 검증된 식당을 통해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한 번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뭐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른 음식들 넣어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인건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연구 활동비예요. 연구 활동비에는 지금 국내 여비는 다 아시죠? 여행 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도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정보 수집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수용비하고 수수료. 수수료는 뭘까요? 수용비는 우리 공부한 거 있죠? 수용비는 뭘까요?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면서 쓰는 것들, 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 여러 가지 또 수수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게 있어요.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정보, 그 다음에 개발 및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총괄적으로 연구활동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연구 장비하고 재료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돈가스를 만들더라도 돈가스에 대한 고기, 매일 저녁 때 가니까 피더라고요. 고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장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재료, 그 다음에 제작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추진비는 이제 또 이것도 직접비인데, 국내 여비, 그 다음에 사무용品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비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초과 근무, 야근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회의비. 그 다음에 연구수당이 있을 경우 연구수당도 지불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 보시면 인력 지원비하고 연구 지원비하고 선거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제 인력 지원비는 뭐냐면요, 지원 인력 인건비하고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원 인력을 뭐 지원해주고 관리 인력, 그 다음에 뭐 연구비 정산 뭐 이런 거가 이제 해주는 관리 인력 지원을 하는 게 인력 지원비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활동, 그러니까 기업의 장이 나중에 개발 잘하고 성과를 내면
이 성과급 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인력 지원비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현물로 그러니까 간접비 중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제가 죄송해요.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또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예, 출근 잘 하시고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상가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연구 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활동 지원비. 이건 이제 특허를 처음부터 등록돼야지 나는 그런 비용이죠. 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다음 보시면 자, 엑셀을 좀 볼게요. 엑셀. 오늘 이제 그 제가 그 선물로 드리겠다는 엑셀을 한번 볼게요. 엑셀은 그 제가 좀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 뭐 직접비부터 이렇게 연구비 전체에 대한 그 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저희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멀티캡을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엑셀을 향후에는 좀 사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셀 파일을 열면 연구비 전체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연구장비,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 주관기업, 주관기관, 간접비 소유명세가 있는데 여기 노랗게 된 부분 중에 그 안에 노랗게 된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채우시면 이 연구비 전체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지금 내가 눌러서 보이는 이 부분들을 채우시면 연구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엑셀 장표를 이용하시면 자문활동과 할 때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엑셀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엑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그죠? 인건비 좀 볼까요? 인건비 보시면 조금 키워볼게요. 인건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인력은 뭐 강호동, 은지원, 전지은, 안재현, 송민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민호는 신규 인력도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지급비 연봉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4대 보험 그러니까 실질 받는 비용하고 연봉하고 4대 보험 기업 부담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넣으시면 돼요. 그걸 넣으시고 참여율은 여기 보시면 강호동, 음지원 뭐 30% 이렇게 그 전체 중에 자기가 참석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참여기간 12개월 넣으시고 현물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현물을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부담금의 50%를 현물로 넣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현물을 먼저 넣으시면 계산이 쭉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과제 책임자와 연구원이 있는데 과제 책임자와 연구원의 그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책 50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 배우신 것 중에 3책 50. 그러니까 책임자는 과제 몇 가지 할 수 있다고요? 3가지까지 그죠? 3가지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 죄송합니다. 5가지까지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과제 책임자는 30% 이상 그 다음에 참여 연구원은 10%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책임자는 3개 이내에 국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연구원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5개 과제예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엑셀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구 장비 소요 재료비 소요 명세가 있는데
여기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같은 바우처를 20%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바우처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들어가시면은 또 전문가 활용, 기술 정보 수입비 이런 거는 한 20% 맞추셔야 되고, 나머지는 시약 재료 구입비, 제작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과제 추진비 이런 데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치워주시면은 나머지 비용이 합산해서 연구비 전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시설 장비 보유 구입 현황은 위에 부분 현재 갖고 계신 장비시설 부분들을 넣으시면 되고, 밑에는 신규에 필요한 측정 또는 뭐 검사기 또 구입하는 비용들을 넣으시면은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접비용 보시면 이 비용은 연구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연구에 대한 성과 활용 지원비 이런 부분들을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틀리셨다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공부한 거를 제대로 조금 쓰는데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릴 때 그걸 자세히 좀 못 봤는데, 그 과제를 한 개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그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R&D 전화상담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R&D 신청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하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 성장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 선물평가를 제가 가져왔는데, 왼쪽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왼쪽 보시면은 개발 인력에 대한 그 기술성 항목에 평가할 때 개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봐서 이렇게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됐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기업 전담부서가 있는지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제뿐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기술성 평가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술평가 보증 기업 대출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두 번째로 기술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 중에 인력 부분에 인력을 갖고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이 배점이 14점이나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조세 지원 제도로서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할 때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도 해줍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관세 지원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술 연구 개발 용품을 쓸 때, 연구 목적으로 쓸 때 관세의 80%가 합류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인력 지원 제도에 병력 특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 특례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기타 각종 그 우대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개발 자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청 자격 부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뭐 하지 말아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고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 관련만 제가 좀 모아봤는데, 첫 번째로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지만은 뭐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전문위원단을 통해서 성공조건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이 기술부설 연구소를 만들게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물론 소정에 나중에 그 성공 후원금이 좀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있는데 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몸짱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물론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고 또 절차도 있고 또 어떤 것들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다 자문하고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대표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다 꼼꼼히 검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저희 협회랑 같이 협약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기업부설 연구 외에도 벤처기업, 이노비즈, 융보증 신청 이런 부분들을 다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텐인텐, 그래서 맞춤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상 지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나가서 기업부설 연구소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을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성공보장형과 좀 다르게 모든 검수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는 해드리지만은 그 같이 협약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 정도 해드리는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자문을 받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텐이텐보다는 작성 대행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이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성공 보장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공 조건부 이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자문보다는 좀 이상이죠. 맞습니다.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테라 우리 가입을 하시는 분에게도 이런 그 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맞춤 컨설팅 상품권도 드리고요. 4매. 그래서 기업 연구소 컨설팅, 벤처기업 컨설팅, 이노비즈, 정책금융융자 이 부분들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평생교육원도 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무상으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1년 동안 다 받을 수 있죠. 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이 평생교육은 교육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그 많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습득하실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는 협회하고 협약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또 하나는 직접 오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기업 R&D 연구 기업 R&D 연구 수업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자격증도 따시고 직접 그 습득한 노하우와 그 실력을 가지고 직접 연구소도 만들 수 있고, 또 기업 R&D 또 자금을 타기 위한 과제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바쁘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 협회와 협약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 좋고요. 근데 시간이 좀 있으시고 직접 그 하시는 게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기업에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오셔서 협회에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를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맞춤 컨설팅 중에 저 민간 또는 이런 또 그 공공 투자나 또 R&D를 하기 위한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패키지 중에도 이 연구소 설립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 사업도 우리 정실 및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 또 더 필요한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또 전화 또는 다음 기회에 또 전화를 하시거나 협회 방문해 주시면 추가로
좋은 정보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고요. 특별히 뭐 제가 오늘 같이 나눈 방송 내용 중에 더 필요한 내용이나 또 의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뭐 다른 게 없으시면 그 다음 주도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식사하러 가셔야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